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의 변동민입니다. 자, 오늘은 유전의 가계도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계도를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 하지만 결국 답은 똑같아. 그러나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했을 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뭘 도대체 요구하고 있는지를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딱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계도를 통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형질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쌍꺼풀과 외꺼풀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럼 나는 도대체 쌍꺼풀이 나올까? 외꺼풀이 나올까? 나왔잖아. 하지만 내 아직 태어나지 못한 내 동생에서 도대체 어떤 형질이 나오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와 있는 표현형을 가지고 우리는 자식에 대한 걸 가지고 거꾸로 다시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딱 봤을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뭐라고? 유전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유전 양식을 그럼 뭘 알아야 되니? 라고 하면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그거에 관련된 우성과 또는 열성이라고 하는 거.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우성인지 또는 그것이 열성인지, 정상이 우성인지 아니면 유전병이 우성인지라고 하는 거를 먼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먼저 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거가 바로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우성과 열성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에 있는지, 즉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인지 아니면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자인지 그것만 구별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도를 봤을 때 딱 두 가지, 우열관계, 성상의 위치,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수능 출제위원 하시는 분들, 모든 모의고사 시험 출제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우열 관계와 성상의 위치를 알면 되는데 그거를 꽁꽁 숨겨놓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갖고 조건을 주면서 그거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거든. 이제 그게 조금 싫고 짜증나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모든 맥락은 요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그러면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걸 구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쌤이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라고 하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썼을 거야. 가볍게 정리 한번 갑시다. 첫 번째, 우성과 열성을 구분하는 건데 먼저 그냥 시험에 대놓고 착하게 알려줘요. 뭐라고? 그 유전병은 우성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열성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성 아니면 열성. 우성 형질이야, 열성 형질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아니면 여러분이 몇 개 좀 외우는 게 뭐냐면 생맹과 같은 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혈우병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외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생맹과 혈우병이라고 하는 건 열성인 거는 맞지만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다?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뭐 있죠?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반성유전이면서 생맹과 혈우병은 열성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맹과 혈우병이라고 대놓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그냥 우열관계도 알았고 성상의 위치도 알았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어떻게 또 다시 베이비가 또 나의 동생이 누가 태어나 그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거가 바로 있다. 어렵진 않아요. 그죠?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 가계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는 엄마가 되고 그 다음에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아버지가 돼. 근데 엄마도 정상이고 아버지도 정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딸이 나왔는데 딸이라고 하는 게 뭐 나왔냐면 병이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부모가 둘 다 동일하게 정상을 가지고 있어.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부모가 서로 같은 표현형인데 부모와 다른 유전병이 나왔다. 그러면 부모는 동일하고 부모와 다르면 그 유전병은 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열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이다. 우리 유전할 때 유전 용어 기억나니?
유전 용어 할 때의 우성과 열성을 구분할 때 둥근 거, 주름진 거 나왔을 때 부모가 서로가 둥글고 같잖아. 그러면 주름지게 나왔어. 그러면 주름진 것이 열성이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부모는 같고 부모와 다른 표현이 나오면 그 다른 표현이 뭐다? 열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이건 아니죠. 이것도 있잖아. 엄마도 병이고 아빠도 병이야. 엄마 아빠가 둘 다 유전병인데 여기서 나오는 아들이 만약에 나왔다. 근데 정상이야. 그럼 마찬가지야. 부모는 둘 다 뭐가 나왔어?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 유전병에 가지고 있는데 동일해. 근데 다르잖아. 그러면 다른 정상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열성이 되고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 다른 애가 나왔는지 이런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다?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정상이 우성인지 유전병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가볍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굳이 이건 조금 섞여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자, 뭘 주어졌냐면 DNA량을 주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잘 보세요. 자, 어머니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신다. 됐죠? 근데 엄마는 정상이고 아빠는 뭐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뭐가 나왔다? 그래, 병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 가족 말고도 또 다른 가족의 이 병에 관련된 가계도 구성원이 나왔을 거야. 근데 그 다른 부모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둘 다 표현형이 같은 부분이 한 명도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정상병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방금 동그라미 2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모가 동일한 표현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는 거야. 됐지? 그럼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구별하기가 어렵겠지. 그래, 생명과학은 이런 걸 모르잖아. 모르면 뭐니? 또 다른 조건을 줘. 그 조건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NA량을 주는 거야. 자, 어떤 DNA량이냐면 이런 거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전병 관련된 유전자를 주는 거야.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데 엄마도 한 개 가지고 있고 아빠도 이렇게 한 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야. 엄마도 한 개, 아빠도 한 개. 이걸 가지고 이 유전병 유전자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가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뭐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 유전병 유전자라고 하는 걸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써. A라고 하는 거는 정상 유전자라고 하고 스몰 a라고 하는 걸 유전병 유전자라고 해. 그런데 누가 우성인지를 모르잖아. 몰라. 하지만 주어진 거는 요것만 있어. 그런데 이 유전병 유전자의 위치, 정상 유전자의 위치, 이 형질을 나타나게 되는 유전자의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순서대로 가는 거야. 첫 번째, 이 라지 A와 스몰 A 갖고 있는 유전자의 위치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봐.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유전자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거라면 상염색체는 남자도 쌍, 여자도 쌍이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둘 다 쌍염색, 상으로 갖고 있는 대립유전자 형태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잘 봐. 유전병 유전자가 엄마도 한 개, 아빠도 한 개. 그러면 엄마도 한 개 갖고 있고요. 아버지도 한 개 갖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유전병 유전자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상염색체라고 하면 쌍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있으면 나머지는 뭐가 있지? 정상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엄마와 아버지는 둘 다 똑같이 유전자형이 같아. 그러면 유전자형이 같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표현형도 같아야 돼. 그런데 엄마는 정상이고 아버지는 병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요런 거의 패턴은 맞아? 안 맞아. 됐지? 그래서 이 유전자는 라지 A 스몰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는 아니구나. 그러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아니라면 어디에 있겠어? 당연히 성염색체에 있겠지. 그러면 이 성여라고 하는 야채는 뭐냐?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런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둘 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면 당연히 Y염색체 유전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X염색체야. 그러면 엄마는 XX를 두 개 갖고 있고 아버지는 X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엄마도 아빠도 유전병 유전자가 하나씩 여기도 스몰 a 여기도 스몰 a 이렇게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런데 엄마는 뭐야? X가 하나 또 있는데 그렇다면 엄마도 하나 아빠도 하나 그러니까 엄마는 라지 A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건 유전병이다라고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어머 이거 뭐야? 기억나니? 우리 멘델의 법칙에서 우열관계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형접합이거나 잡종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표현형. 즉 엄마가 라지 A와 스몰 a처럼 이형접합인 상태에서 엄마가 뭐가 나왔어? 정상? 그러면 정상이 뭐가? 우성이 된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이런다. 뭐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지금 이게 개념으로 정리한 거고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외워. 너희들은 어떻게? 엄마, 아빠 서로 표현형이 달라요 라고 하고 유전병, 유전자 즉 어떤 걸 갖고 있던 DNA 상대량이 같을 때 서로 DNA 상대량은 같고 엄마와 아빠가 표현형이 다르면 이 유전자의 위치는 어디 있다? 성염색체에 있다고 외우고 그리고 우열관계를 따질 때 누군지 봤을 때 엄마를 가지고 확인하는구나.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이제 그거를 이제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스킬로 가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안 되고 되고 하는 거를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DNA 상대량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됐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보자.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네. 네 번째는 성이든 상이든 찌가 나중에 하다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먼저 우열관계는 알고 싶지만 근데 미처 뭘 준다? 그렇지. 여기서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X 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 즉 뭐하니? 염색체 위치를 알려준 거야. 염색체 위치를 알려줬는데 우리는 뭐 한다? 그래, 우열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열관계 확인할 때 그 가계도 구성을 보면 부모가 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동일한 표현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 외웠던 걸 정리하는 거야. 잘 봐. X염색체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돼. 하나는 X염색체 열성 또는 X염색체 우성이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다? 기류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라고 만약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뭐다?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가 되는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 다시 한번 보자. 만약에 X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편할 대로 해. 어떻게? 만약에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X염색체에 만약에 열성으로 유전이 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X염색체 열성이라고 유전을 가정한다면 기억나니?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도 유전병이고 아빠가 정상이면 뭐가? 딸도 뭐가 나온다? 정상. 이렇게 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계도를 봤을 때 엄마가 유전병이고 아들이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유전병인데 아들이 유전병이라는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X염색체 관련된 명제야. 그런데 내가 가정했어. X염색체 열성이라면 하고 나서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가계도를 보는 거야. 엄마 유전병 있는지 보고 아빠 정상 보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가계도에서 엄마가 병인데 아들이 병이 아니라 정상이 나왔어. 즉, 요 명제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빠가 정상인데 딸이 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딸이 병이 나왔어. 그러면 이 명제를 만족하지 못하게 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두 개 중에 또는 이거의 대우라면 네 개 중에 그것들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존재한다면 얘는 절대 X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를 푸는 거야? X염색체는 픽스. 그래서 뭐다? 얘는 우성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하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X염색체라고 하는 걸 알려줬을 때 우열관계 따질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거를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요번에는 만약에 X의 선생님 저는 우성부터 하고 싶어요.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X 염색체의 만약에 우성이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가정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들 또 외웠던 거 기억이 나야지. 아빠가 유전병이면 딸도 유전병이고, 됐니? 엄마가 정상이면 누구도 아들도 정상이겠구나. 됐지? 그리고 나서 뭐라 한다? 이것들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이것들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존재한다면 얘는 X 염색체보다 우성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X 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판별해서 우열 관계를 따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외워야 된다고? 꼭 외우셔야 되는 게 삶이 좀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열 관계를 따지는 거.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있어. 그거는 차근차근 지금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나씩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우열 관계를 다시 한번 규명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성과 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 뭐다? 우린 유전 양식에서 뭐다? 그렇지. 우성과 열성을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거. 더 많지만 간단한 거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열 관계를 알았어. 그러면 그 우열 관계를 알았다면 그러면 성염색체 있는지 또는 상염색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얘들아.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런데 요런 게 있어.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와봐. 자, 봐봐. 일반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 아버지가 정상이고 엄마가 정상이야. 괜찮아? 아버지도 정상이고 엄마가 정상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데 누구 나오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치고 아들이 병인 거야. 그러면 봐봐. 부모가 둘 다 정상인 동일한 표현형이고 그 부모에서 나오는 베이비인 이 아들이 병이야.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 부모 정상, 병. 그러면 얘는 뭐다? 유전병이 열성일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열성을 나타나게 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 있는지 상염색체 있는지를 몰라. 괜찮아? 그러면 한번 해볼게.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잘 봐. 라지 A가 정상 유전자라고 하고 스몰 a를 유전병 유전자라고 해볼게.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인 건 알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들은 유전병이 열성이고 상염색체가 되니까 열성 동형 접합인 스몰 a를 가지고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게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는 엄마한테 왔고 하나는 아빠한테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아빠, 엄마는 서로 뭐야? 정상이야. 그러면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오, 가능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유전자의 위치가 만약에 성염색체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성염색체 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XY가 되고 엄마는 XX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아들은 XY를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아버지는 정상이니까 뭐 갖고 있어? 정상 유전자를 갖고 있을 거야. 라지 L을 갖고 있고. 엄마는 정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E형이잖아. 같은 거니까 몰라. 하지만 아들이 뭐야? 병이야. 그러면 아들은 요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온 거야? Y는 아버지, X는 엄마. 엄마한테 스몰 a가 있을 거야. 근데 엄마는 뭐야? 정상이니까 라지 갖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 아들이 병이 나올 때 열성인 건 알았지만 상염색체 유전도 가능하고 성염색체 유전도 둘 다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가능하게 유전되는 것은 없어. 알겠니? 없어. 됐지?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에 유전자에 관련된 유전병들은 성염색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상염색체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안 해. 안 해. 그냥 안 해. 그냥 남자도 쌍, 여자도 쌍이야. 웬만하면 조합을 통해서 하면 다 가능할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성염색체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성별이 구분되어 있고 성염색체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이거든.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만 되는 게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도 가능해. 그래서 상염색체가 되면 상도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성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성만 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어떻게? 아예 대놓고 이 유전병은 성염색체로 푸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됐니? 이 유전병에 관련된 가계도를 풀 때 상이 아니라 성으로 꼭 푸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쌤이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유전 양식을 공부할 때 자자 일로 와봐. 가면 이렇게 보는 거야. 조건과 가계도를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조건과 가계도를 주어져. 그럼 이 조건이 뭘까? 그렇지. 성염색체 유전이야 라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대로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과 가계도라고 하는 걸 주어지면서 그래서 성염색체 조건이라고 하는 게 대략 몇 개가 좀 있는데 그냥 대략 좀 보자는 얘기인 거지. 됐죠?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조건을 주어줬는데 이런 조건인 거야. 별거 없어. 그냥 이 유전병의 위치는 이렇게 얘기한다. 반성 유전이에요 라고 아예 알려줘. X염색체 유전이구나. 요거 X가 안 되는 게 아니라 X염색체 유전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괜찮아? 반성 유전이야, X염색체 유전이야. 또 어떻게 했냐? 이렇게도 얘기해줘. 그냥 생맹이야, 혈우병이야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반성의 열성이고 반성이구나. 그러면 요거만 주어졌으면 우리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우열관계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또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이렇게도 얘기해. 이 유전병의 위치는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됐니? 그러면 보통 너희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뭐냐면 이제까지 출제가 됐던 모든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보통 X염색체 유전에 관련된 유전 중에 대부분이고 Y에 관련된 유전은 잘 안 나와.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은 몇 개는 나왔어요. 아주 띄엄띄엄.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성염색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그냥 X야 라고 하지 말고 뭐다? X염색체인지 Y염색체인지 구별해 주고 그러면 우리 Y염색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왜? 한성 유전은 아버지가 병이면 아들도 병이고 그 다음에 손자도 병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 남자들은 싹 다 병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야. 근데 꼭 안 되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뭐 Y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X다.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야.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잘 봐. 우리 성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를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 했잖아. 뭐라고? 남자와 여자의 남녀의 표현형의 빈도는 뭐한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의 표현형의 빈도가 다르다. 괜찮아?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도 나오는 것도 별로야. 어떻게 나온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고 만약에 남자가 여자보다 여자가 더 빈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표현형의 빈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면 반성 유전이고 그 다음 또 하나 남자가 훨씬 더 많으면 뭐다? 이 유전병은 열성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지난번에 했잖아. 그리고 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나오면 뭐다고? 그 유전병은 우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염색체라고 하는 주어진 힌트도 주어지면서 열성과 우성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것만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도 준다. 잘 봐. 예를 들어 붉은색을 띤 수컷과 그 다음에 흰색을 나타나게 되는 암컷인 엄마가 서로 결혼했어. 그런데 자식의 베이비를 보면 참 잘 봐. 자식의 베이비를 보게 되면 흰색인 베이비가 나왔는데 그 흰색을 갖게 되는 베이비들은 싹 다 수컷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때 수컷은 무조건 다 흰색만 나오고 그 다음 붉은색인 아이를 봤더니 얘네들은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암컷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붉은색과 흰색이라고 하는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보면 자식은 항상 수컷은 흰색이고 항상 암컷은 붉은색처럼 자식의 성별에 따라서 한쪽으로의 표현형이 치우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 이 붉은색과 흰색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판별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물음이 가끔씩 잘 나오니까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염색체인 거 알았으면 뭐 한다? 그렇지. 얘네들은 흰색과 이렇게 붉은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느낌이 와야 돼. 아빠가 정상이면 딸도 정상이고 엄마가 병이면 아들도 병이구나. 그래서 엄유, 아유. 괜찮아? 그러면 이 유전병은 열성이잖아. 그래서 흰색이 열성이야. 이렇게 판별하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남녀 표현형의 빈도가 차이가 생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뭐다? 반성유전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자, 세 번째는 뭘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DNA 상대량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DNA 상대량이 나타나는데 그 상대량에 뭐가 생기는 거?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NA 상대량의 차이가 나오는데 뭐냐면 별거 아니야. A와 스몰 a, 라지 B, 스몰 b란 유전자가 있을 거야. 그런데 자,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무슨 세포를 체세포에 들어있는 A 스몰, B 스몰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양이 주어져. 근데 아버지의 체세포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는 라지 A는 하나, 그런데 스몰 A는 없고 라지 B도 하나, 스몰 B가 없는 이런 식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엄마를 보게 되고 엄마의 체세포를 보게 되면 엄마는 라지 A는 2개 있고 스몰 A는 없고 라지 B는 하나 있고 스몰 B도 이렇게 하나 있는 이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체세포의 A와 B에 관련된 유전자의 DNA 상대량이 주어진 거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의 체세포고 엄마의 체세포야. 기억나니? 체세포라고 하면 얘네들의 핵상은 몇 N이 되는 거야? 2N이잖아. 근데 2N인데 잘 봐. 2N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봤을 때 요거의 전체 유전자의 양의 합 엄마의 라지 A와 스몰의 합을 보게 되면 누가 더 많아? 엄마가 아빠보다 2N인 핵상이 동일한데 엄마가 유전자가 더 많지. 그러면 이 유전자는 아버지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A는 어느 염색체에 있다? 성염색체에 있구나 하고 판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왜? 아버지는 X염색체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거잖아. X에 라지 A, Y 갖고 있고 엄마는 X, X가 되니까 라지 A, 라지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X를 관련된 A라는 거는 성염색체였구나. 이렇게 판별하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 되잖아. B도 마찬가지야. B를 보게 되면 여기도 뭐야? 엄마를 보게 되면 라지 B와 스몰 B의 전체 DNA랑 합이 2. 근데 요거의 절반 값이야.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패턴이네? 그러면 B라고 하는 것도 어느 염색체에 있구나? 성에 있구나. 그런데 A도 아빠 있고 엄마 있고 B도 아빠 있고 엄마 있으니까 둘 다 이 성염색체 유전은 어느 염색체다? X염색체에 있구나. 이렇게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 양의 차이가 생길 때 누가 더 많다? 엄마가 좀 더 많으면 뭐다? 그 유전자의 위치는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즘에 이런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분열에 관련된 매칭 문제 잘 나와서 그런 건데 과거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웃겼는데요. 자, 얼마나 웃겼는데 잘 봐.
이렇게 가계도 주어지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뭐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거를 알려줬을 때 여러분은 거꾸로 이제 가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야. 어떤 질문이냐면 잘 봐. 아버지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어머니는 당연히 여자인 거야. 알겠지? 다시 잘 봐. 니네 혹시 이모 알아? 이모? 그러면 이모는 엄마 쪽 가족이야? 아빠 쪽 가족이야? 물론 다 가족이겠지. 하지만 엄마 쪽이야? 아빠 쪽이야? 당연히 이모는 엄마 쪽이지. 자, 그러면 고모는 어느 쪽이야? 고모는 아빠 쪽이야? 엄마 쪽이야? 당연히 아빠 쪽이잖아. 괜찮지? 우리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이모, 고모 확인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삼촌이야. 근데 이 삼촌은 아빠 쪽이야? 엄마 쪽이야? 이게 중요해. 아빠 쪽이야? 엄마 쪽이야? 와, 이제 핸들면 안 돼. 큰일 난다. 삼촌. 이거는 아빠 쪽이야. 알겠지? 이거는 누구다? 아빠 쪽이야. 아닌데? 저희 엄마의 삼촌이라 그러는데요? 엄마의 동생?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엄마 쪽은 뭐가 붙어? 외가 붙는 거고 아빠 쪽은 친이 붙어. 근데 친을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외삼촌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쪽 삼촌이 된다. 알겠지?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빠 쪽이야? 엄마 쪽이야? 당연히 아빠 쪽인 거고. 근데 왜 할머니, 왜 할아버지라고 하면 엄마 쪽으로 가계도를 그려줘야 돼요. 만약에 이걸 거꾸로 그리면 일명 개족보가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망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또 하나. 잘 봐. 또 하나. 얘들아, 철수는 남자야, 여자야? 뭐야? 철수. 그 유명한 철수 있잖아. 철수. 야, 이 철수 남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야? 그럼 망하는 거야. 알겠지? 철수가 남자라고 하는 편견을 버려. 그러면 끝장나는 거야. 야, 남자가 아니야. 왜? 저기 보면 뭐 김철수가 있는데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철수라고 하는 거를 남자라고 판단하지 말고 철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할 때 그 가족 구성원에서 철수에 뭐가 있다? 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철수는 뭐야? 남자가 되고 만약에 철수가 있는데 옆에 언니가 있어. 철수 가계도에 언니라고 하면 이 철수는 여자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정도는 국어니까 한국인이잖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DNA 상대량의 차이가 생기면 뭐라 한다고? 그래 반성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알자. 자, 그 다음에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가 뭐냐? 자, 네 번째는 이런 거 있어. 자, 잘 나와 이것도 뭐냐면 부모가 한 종류의 유전자만 가고요. 한 종류의 유전자를 이렇게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니? 부모가 뭐라고? 한 종류의 유전자를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1번과 2번이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엄마, 아빠 1번, 2번은 한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통 엄마, 아빠의 부모의 표현형은 서로 다름을 좀 많이 줘요. 알겠죠? 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 뭐 한다? 이거 제시해 주는 거야. 알겠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시해 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 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병이고 아빠는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근데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는 한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부모의 표현형의 다름을 제시해주고 나서 그리고 꼭 너희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손을 봐야 돼. 자손의 표현형이 서로 다름이 나오게 되면 자손의 표현형이 서로 다름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반성유전이라고 푸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 잘 봐. 간지럽다. 잘 봐. 엄마가 병이고 아빠가 정상이야. 그런데 자식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오게 되면 딸이 나왔고 언니가 나왔고 언니란다. 누나가 나왔고 이렇게 동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이런 가계도에 부모가 한 종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종류의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서로 다른 표현형에 이런 말이 주어지면 항상 뭐다? 자손이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 서로 다른 표현형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데 왜냐하면 잘 봐봐.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거는 정상 유전자라고 할게. 그러면 스몰 a라고 하는 건 유전병 유전자라고 하자. 근데 여기서 엄마 아빠에 관련된 서로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럴 때 만약이라고 쓰는 거.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하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한다면 엄마도 상, 아빠도 상이 되니까 서로가 쌍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뭐야? 유전병이었으니까 스몰 n하고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정상이니까 한 종류만 있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라지 AL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부모가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고 베이비가 태어날 때 어쨌든 간에 아버지는 라지 A 유전자를 줄 수밖에 없고 엄마는 무조건 스몰 a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의 베이비들은 무조건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처럼 동일해야 돼. 그러면 자식의 모두가 유전자가 동일하면 표현형도 어떻게 될까?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르니까 뭐야?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염?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니까 무슨 염색체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하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X염색체 유전이다. 따라서 유전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서 X의 X가 되고 X의 Y가 되고 정상 유전자는 A가 될 거고 유전병은 이렇게 스몰 a 이렇게 있다고 하면 돼. 그러면 이때 우열관계를 여기서는 모르지? 근데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다? 항상 이형접합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무조건 딸로 보는 거야. 왜? 아버지한테 무조건 모으니까 라지 A란 유전자가 분명히 와야 되고 그러면 엄마한테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스몰 a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무조건 딸은 뭐가 되지? 이형접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형 접합일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정상이잖아? 우와!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판별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련된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분석하셔도 돼요. 하지만 잘 봐. 여기 봐봐. 그러면 부모가 한 종류의 유전자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면 항상 너희들은 뭐 한다? 부모의 표현형의 다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손의 표현 서로 다름을 확인하면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아하 반성 유전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눈을 보고 이렇게 딸을 보면서 우열관계를 따져주면 조금 더 우성과 열성 또는 성상의 구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해서 조건과 가계도를 주어. 물론 조건이 꼭 이것만 주어지는 건 아니야. 누구의 유전자를 주고 양을 주고 나서 그거를 하나씩 판별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걸 조금 더 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없어. 조건은 없는데 뭐만 주어지는 거? 가계도만 주어지는 거. 아이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가끔씩 잘 나와. 왜냐하면 가계도 문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게 되면 보통 유전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관련된 것이 기역, 니은, 디귿처럼 3가지 정도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3가지 관련된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그렇지. 하나씩 분석하는 거야. 기역, 유전병, 우열관계, 성상 위치, 니은, 기역, 우열관계, 성상 위치 이런 걸 다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 됐지? 그러면서 이렇게 가계도만 주어지는 거 아무런 조건을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어이구.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뭐냐면 자, 조건이 없는 경우는 뭐다? 가계도만 주어지는 경우. 근데 조건이 없고 가계도만 주어지는 경우에는 애들아 생명과학이잖아. 모르는 거는 2개면 조건도 2개 이상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그런데 뭐야? 가계도만 주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은 뭐 한다? 우열관계를 알려줘. 우성이다, 열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통 뭐 한다?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우성과 열성이라고 알려줘. 또는 우성과 열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처럼 DNA 양을 주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형태로 준단 말이야.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성과 열성을 알려줘. 그러면 우리는 뭐다? 그렇지. 우성과 열성 알려준다면 이것이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염색체 속에는 성염색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도 하다고 치자. 엄마가 병이고 아들도 병이고 막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성염색체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만 되는 건 아니지. 왜? 성도 되면 상도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뭐다? 성염색체가 뭐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안 된다면 얘는 분명히 무슨 염색체 유전밖에 안 돼? 상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결론하면 이런 거지. 잘 봐. 만약에 열성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뭐 한다? 알았어. 열성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단 말이야. 열성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거든?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뭐라고?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이 되느냐? 아니면 X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이 되느냐?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야. 어차피 Y라고 하는 거는 구별할 수 있잖아. 남자한테 나타나고 아들한테 나타나고 손자에 나타난다면 Y야. 근데 여자도 있으면 그래, 그건 Y가 아니잖아. 자, 그러면 상염색체 열성에 X염색체 열성이 포함되니까 X염색체 열성이 뭐라고 하면 되니? 안 되는 걸 확인하면 돼. 그러면 느껴져? 다시. 그러면 만약에 라고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 X염색체 열성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X염색체 열성이라고 했을 때 기억이 나지? 엄마가 유전병이면 아들도 유전병이고. 어우, 뭐 많이 나왔다. 아빠가 정상이면 딸도 뭐가 나온다? 정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한 개라도 안 되고 한 개라도 안 된다면 이것을 만족하지 않고 명제를 만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X염색체 열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로 푸는 거야? 그러면 상염색체 열성으로 푸세요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뭔데? 이게 바로 열성일 경우와 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열성일 경우라고 했을 때 뭐냐? 상염색체 열성 아니면 X염색체 열성. 그러면 뭐다? X염색체 열성이 아니라고 한다는 걸 가정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성인 거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뭐하니? 이제 우성일 거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우성일 거라고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우성 똑같은 거야. 만약에 우성이라고 하는 걸 알았었어? 그러면 우성을 알았단 말이지. 우성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두 가지가 되잖아. 어떻게? 상염색체 우성일 경우냐? 성염색체 우성이 될 거냐? 이거 아니야. 그러면 상염색체 속에는 성염색체가 포함돼서 성염색체가 우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면 돼. 그러면 만약에 똑같아. 만약에 X염색체에 우성으로 유전이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X염색체 우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유전병이면 딸도 뭐가 나온다? 유전병이 나오고.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정상이면 누구도 엄마가 정상이면 아들도 정상이 되는구나. 그런데 아까처럼 뭐하니? 요것도 안 되는 게 있고 요것도 안 되는 게 있어. 즉 이것들 중에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X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X염색체 우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도 상염색체에 뭐라고 한다? 그렇지. 우리는 뭐로 한다? 그렇지. 우성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판별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건 이거는 더 앞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하셔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뭐하니? 문제 유형을 많이 보면서 꼼꼼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가계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뭐다? 우리는 확률 계산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우리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다 필기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확률 계산도 해보고 예제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복잡한 가계도 유형일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배워야 할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